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일일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었어요. 접종률이 지금 거의 80%에 가깝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접종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심들을 하고 막 돌아다니나요? 폭발적으로 막 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정말 이래도 괜찮은지 여러분들이라도 자중하셔서 바깥으로 사람들 많은 데 다니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아무리 백신이 나왔더라도 걸리면 패가망신합니다. 가족들이 혹시라도 또 노약자가 있어서 괜히 전염시켜서 누군가 또 돌아가시면 그 트라우마가 이제 평생 갈 거예요. 자기가 좀 아프고 낫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 때문에 누군가 가족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좀 자중을 좀 하고 답답한 건 알겠는데 죽는 거보다야 그죠? 요즘 뭐 변이 바이러스는 젊은 사람들도 사망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진님이 배경을 두 장을 올려주셨는데 소실점을 찾는 게 어렵다라는 건가요? 지금 기본은 1점 소실이에요. 기본은 1점 소실인데 이제 길이 커브가 틀어져 있거나 언덕 위로 올라가거나 이러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도 뭐 이걸 지금 봤기 때문에 설명을 또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는 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원리를 이해하면 정말 어려운 게 없는데 너무 이제 책에 똑같은 얘기들만 써 있잖아요. 막 1점 소실, 2점 소실, 3점 소실. 어떤 책이나 어떤 유튜브 방송이나 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그렇게 있는 정보들을 보다 보면 마치 모든 집들이 다 반듯하게 다 지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설명대로 만약에 그 투시도를 그려야 된다면 결국은 집들이 삐뚤어지게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다 이렇게 건물들이 다 이렇게 바르게만 다 이렇게 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기본 이론을 책에 써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집을 다 반듯하게 세우는 것밖에. 근데 사실 좋은 그 화면에 아주 자연스럽고 생생한 어떤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그 환경을 어떤 하나의 장면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연출을 하려면 마치 그 클투나 3D에서 그냥 3D 프로그램에서 딱 짜여진 대로 세팅한 대로 보이는 마치 이제 그 건물을 질 때 이제 조감도라고 하죠. 조감도. 옛날에 이제 조감도는 이제 손으로 그렸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전부 다 구현을 하니까 아주 리얼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찾아보면 아파트나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쓰이는 정도 수준이에요. 이렇게 건물들을 분양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적인 설계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려지죠. 반듯하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집이 삐뚤게 있거나 어, 사선으로 서 있거나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이렇게 건물을 질 때 이렇게 방향을 약간 틀어서 짓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건물들을 기준으로는 전부 다 더 획일적으로 반듯하게 그릴 수밖에 없는 여기도 이제 약간 옆으로 기울어진
있네요. 그러나 이대로만 따져서 보면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형적으로 괜찮은 화면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치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건 건물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살려놓은 거라서 다른 건물들은 좀 죽이고 자기들이 이제 홍보하고자 하는 건물들만 돋보이게 디자인을 해서 놓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자연이 만든 신이 만든 선이라고. 인간이 그 곡선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반듯하게만 나열이 되어 있는 이런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도 어렵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수지님 이거는 뭐 왜 갑자기 그리려고 생각을 한 건가요? 뭐 용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책으로 1점부터 3점까지는 이론으로 다 배웠는데 책에 있는 예시의 그림으로 배경을 그리기엔 너무 딱딱하고 사진에 적용하려니 배운 이론을 적용하기가 어렵네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책대로만 한다면 다 건물들이 다 반듯하게만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형적인 건물에 대한 조형적인 배경에 대한 연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 똑같은 얘기. 어떤 책에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누가 더 설명을 조금 더 잘했느냐, 간단하게 했느냐, 그런 정도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난 좀 그게 좀 한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많은 책들이 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 많은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1점, 2점, 3점, 4점 뭐 잘 쓰지도 않는 뭐 입시 미술학원에서는 누가 뭐 5점 투시까지 가르쳐 주고 한다는데 나는 그래서 좀 제발 1점 소실이라도 좀 잘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자꾸 이렇게 팩폭을 해서 안 오나 봐. 자, 이것도 지금 1점 소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들이 이제 삐뚤게 있다 보니까 그 소실점의 위치가 계속 좀 바뀌어요. 이 라운딩에 맞춰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소실점이 맺히는 그 지평선, 눈높이는 똑같아요. 건물을 정말 기울게 짓지 않는 이상.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라인을 한번 그대로 따라서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맺혔어요. 또 다른 건물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대략. 그럼 아마 다른 건물들도 또 거보면 다른 쪽에 아마 소실점이 맺힐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손으로 거서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건 좀 감안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나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다른 건물들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건물도 이쪽에서 모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모이거나 또 빨간색은 또 빨간색대로 모이는 여기나 또 연두색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는 여기나 또 노란색으로 해서 이게 모이는 여기 수실점이나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일직선상에 있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손으로 거서 약간은 좀 달라요. 그죠? 내가 지금 노란 거를 약간 좀 잘못 그렸네. 여기가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다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게 금방 됐죠. 그 어떤 건물들이 이렇게 틀어져 가면서 이 도로의 형태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지만 이 도로도 결국은 돌아가서 저기 돌아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오면 결국은 거기도 똑같이 이 흰색 지평선에 맞아야 돼요. 맞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눈높이니까. 쉽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들이 이렇게 자꾸 다 틀어져서 있어서 그런 것 뿐이지 이렇게 옮겨가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모이는 소실점 자체가.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할 건 아닌데 좀 번잡하죠.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맞춰야 되니까 한 곳에다 맞추면 좋은데 그런데 소실점 하나에다가 그냥 그대로 다 모아놓는 것은 구도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아서 경직되고 집중도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의도적으로 가운데에 무언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대상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기에는 상당히 좋은 구도이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아기자기하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기에는 너무 스트레이트로 그냥 딱 한눈에 들어오니까 썩 좋은 아주 다채로운 구도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게. 근데 이거는 거의 지금 1점 소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실점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건물들을 틀어놨기 때문에 다채로워 보이죠. 재밌죠.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더라도 눈높이를 하나를 지평선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만 맞춰서 건물들을 틀어가지고 맞추면 돼요. 소실점이 여러 개라서 그러니까 그 개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모이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들이 어느 선상에 이 지평선 또는 수평선상에 거기에 다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눈이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여기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계속 건물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은 어쨌든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죠? 애니메이션은 또 움직일 때가 있어요. 카메라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카메라를 그대로 놔둔 상태라면 어쨌든 건물이 삐뚤어졌든 뭐라든 간에 어쨌든 이 눈높이에 다 소실점이 와서 다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별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개수가 중요하지 않은데 자꾸 여러분들은 책에서 막 1점, 2점, 3점, 4점 자꾸 개수만 자꾸 떠올리다 보니까 조형적인 화면 연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소실점이 좀 안 맞으면 어때요? 나는 소실점이 안 맞더라도 좋은 화면 구성, 면부나 미장센이 되면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영상 중에 전문적인 애니메이터나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감독들이 운영하는 채널들도 있어요. 거기에 가끔 보면 3D 애니메이션도요. 이 세팅을 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 똑같이 놓고 카메라를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면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이쪽에서 바라보다가 다음 앵글은 이렇게 봤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앵글들을 또 로우로 갔다가 또 하이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바꾸잖아요. 근데 바꿀 때 이 건물들을 다 그대로 놓은 상태로 카메라만 옮길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카메라를 옮기다 보면 조형적으로 화면에 그 면분할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 자체가 건물들이 보일 때 구성이 안 좋거나 건물 자체가 좀 이상해 보이거나 뭐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모델링해서 이제 세팅을 해놓은 이 소스들의 요 그 건물들이 다 따로따로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있으면 원래 있던 위치보다 뭐 요건 좀 뒤로 좀 뺀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막 이렇게 끼우려요. 이렇게. 말도 안 돼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저 건물을 일부러 여기 1번 카메라가 있었을 때 바라보던가 그다음 2번 카메라에서 바라봤을 때는 세팅 자체가 다르네라는 거를 알게 돼요. 제작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그 어느 작품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십자선에 맞춰가지고 똑같은 구도로 그렇게 해놓고 카메라만 옮겨 다니고 이렇게 연출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 오로지 학생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도 정보들을 그렇게만 자꾸 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장면 연출이에요.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연출이 중요한 거지. 그게 소실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응?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도대체 뭘 찾아보는지 보세요. 책이든 유튜브 영상이든 정말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전문가들이 쓴 책을 보면 장면 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앵글에 맞춰서 모델링한 것들을 방향을 바꾸거나 뭐 길이를 바꾸거나 크기를 조정하거나 뭘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장면이 좋아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프로들은 다 그렇게 해. 근데 학생들 작품이 왜 안 좋냐면 그냥 고지고대로 아까 내가 그래서 괜히 뭐 조감도를 괜히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배경을 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조감도 그린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꼭 한 소실점으로 맞춰서 일괄적으로 다 반듯하게. 그래서 건물들이 정말 이렇게 일렬로 있지 않으면 마치 뭐 형무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이 철칙처럼 무슨 법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무슨 법이 어딨어. 정말 그 창작에 법이 있다면 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크리에이티브로 하려면 자꾸 그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게 창작인 거죠. 창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게 법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내가 그래서 법을 그렇게 제일 싫어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방법과 법은 다른 문제야.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규범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방법은 어떠한 그걸 찾아가는 모색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감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하고 배움이라고 하는 게 같은 이야기 같지만 나는 공부라고 하는 단어가 싫은 거야. 나는 배움이 좋아요. 그 법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싫은 거야. 거부감 있어요, 나는. 근데 왜 그 법이라고 하는 것만 찾아서 그것만 검색해서 거기에만 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정작 가르쳐줘야 되는 연출은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맨 똑같은 1점 소실, 2점 소실, 3점 소실, 4점 소실, 5점 소실, 6점 소실. 이거 하면 뭐하냐고 이거. 1점도 못 맞추는데. 그리고 건물이 어떻게 다 반듯하게 있어야 되냐고. 그런 법이 어딨어. 우리나라 건축법에도 세계 어느 법에도 도시를 만들 때 건물이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 게 뭐 신도시가 아니라면 신도시도 요즘 누가 반듯하게 만들어. 무슨 감옥인가? 또 팩포가잖아 나 이렇게. 그래서 자꾸 그렇게 창작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후학들한테 너무 고정관념을 박아주는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 학습을 자꾸 시키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창작을 할 수가 없어. 자꾸 법대로 해야 되니까. 거기를 못 벗어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마치 그게 정답인 양 진짜 법인 줄 알고 그걸 지켜야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지. 나 정말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팩폭게 하는 거거든요. 나 평생 그림을 그렸지만 평생 만화 애니메이션 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답답할 때가 없어요. 예전에는 다 우리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바락바락 해가면서 여러분들도 뭐 옛날 선배들이 무슨 뭐 저작권을 침해를 했다는 둥, 뭐 짝퉁이를 하는 둥, 뭐 카피를 했다는 둥,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 폄하하면서 지금은 왜 다 똑같이 그리냐고 왜? 어쨌든 그래서 난 소실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수진님도 지금 소실점이 여러 개라서라고 이제 그 소실점에 지금 타겟을 가지고 마치 무조건 소실점을 맞춰야 될 것처럼 거기에 지금 강박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소실점이 여러 개라서 헷갈려요. 그거 맞춰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1점부터 3점까지 어떻게 배우긴 배웠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너무 많아서 이걸 몇 점에다 맞춰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질문 같은 거죠. 왜 그거 걱정하세요, 그거를?
그리고 여기에 뭐 용어들이 뭘 중요해요. 그게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해부학의 근육 뼈 그 이름 외운다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잖아. 그걸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뼈와 근육을 그걸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기 연출이 중요하잖아. 그 포즈를 통해서 어떤 연기를 보여주고자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한 연출이 중요한데, 그죠? 이 장면 연출하고 똑같이 결국은 캐릭터를 그리는 것도 결국 연기 연출이 중요한데, 아니 도대체 다들 연출 얘기는 또 안 하고 계속 머리카락 그리고 옷주름 그리고 그나마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뼈다구 하고 근육 이름 얘기해주고 모양 가르쳐 주시더라고. 근데 뼈다구 하고 근육을 공부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잘 해야죠. 잘 해야 되는데 연출은 안 가르쳐주고 왜 뼈다구 하고 근육 이름만 알려주고 모양만 알려주냐? 그 모양이 그대로 있나요? 사람마다 근육이 똑같아? 사람마다 근육의 모양이 다 달라요.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노인과 다 달라. 그럼 포스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근육이 이완되거나 수축되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러죠. 근데 그걸 다 똑같이 외워서 하라고 가리키더라고요. 나 정말로 그 멘트를 들었어. 그냥 외우세요. 방법이 없어요. 외우세요. 이렇게 유튜버 선생님께서 멘트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외우세요. 이렇게. 투시도도 근육도. 외우면 안 되죠. 다 다른데 어떻게 외워. 그러니까 자꾸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법이라고 본인들이 정해놨으니까 외워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근육을 무슨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놨어요? 쇠로 만들어놨나? 콘크리트로? 안 움직이게? 똑같은 모양으로 있게? 그러니까 얼굴 맨날 다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몸도 다 똑같이 그리고. 연출이라는 걸 모르니까. 연출을 안 하니까. 그냥 오로지 예쁘게 그냥 마치 인테리어 하듯이 물건, 도자기나 뭐 무슨 뭐 그릇이나 뭐 가방이나 뭐 어떤 그 화장품, 소품들을 그냥 놓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냥 놓는다. 근육도 여기다 하나 놓고 대가리도 여기다 하나 놓고 발도 하나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냥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그 지면에다가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연출을 해야지.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말 뭐 팩폭기에 아무도 안 올지라도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된다고 다들. 예. 누군가는 와서 보겠죠. 구독을 안 하더라도 와서 쳐다는 볼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독립하는 그날까지 독립운동을 혼자서라도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투시 공부하려고 책을 보면 책에는 반듯하고 건축자료 같은 공간만 있어.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근데도 그거를 왜 계속 똑같이 그걸 재생산해내냐는 거지. 모든 책이 모든 유튜브 영상들이 왜 다 똑같은 얘기만 계속 재생산해내냐고. 근데 왜 그걸 각인시키냐고. 왜 아이들을 거기서 꼼짝 못하게 자꾸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낚시질을 해가지고 마치 그 이상의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아이들의 생각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발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라도 굳혀버려요 그냥 선생들이. 나도 교수지만 나 교수 싫어한다고 얘기했잖아. 좀 창작을 하는 후학들을 위해서 정말 자유의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창작을 해야 되니까. 그죠?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없는 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그죠? 새로움을 만들어내려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알기는. 그래야 거기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지. 아무것도 기존에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이 마치 그것만 있는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다 묶어놓고 이 안에다 가둬버리면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육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장사꾼들은 사기를 쳐도 괜찮아. 장사꾼들은. 근데 교육자는 그러면 안 된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진실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가르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나는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막 화가 또 치밀어 오르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하늘은요, 하늘색을 칠해야 되고요, 땅은 땅색을 칠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색이라는 게 뭐예요? 파란색. 아니 파란색도 아니야. 그냥 하늘색이죠. 말하자면 이제 스카이블루. 땅색, 황토색이에요. 똥색이라고 하는. 이걸 외웠다고 마치 법인 것처럼 하늘은 무조건 파래야 되지. 이거를 만약에 빨간색으로 칠하면 야, 너 엄마 좀 오라 그래. 그랬다고. 애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지. 땅을 검정색으로 칠하면 얘가 커서 혹시 이 사회에 반하는 범죄자가 되지 않을까? 빨간색, 검정색 막 이렇게 하면 엄마 오라 그래, 아빠 오라 그래 이랬다고. 농담이지만.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심해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되도 않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스스로 갇히기를 바라나 봐. 스스로. 아니 하늘이 노을질 때는 빨간색이지. 땅이 그 어두워지면 검어지죠.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늘이 온통 흰색일 수도 있고 회색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왜 꼭 하늘색만 칠해야 되고 왜 땅색만 칠해야 되냐고. 근데 그것도 울분이 터져가지고 환장하겠는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와가지고 책을 내면서 하늘색, 땅색 이러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제발 그 법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굳이 한다면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잖아.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일러스트 할 때하고 만화 할 때하고 이 애니메이션 할 때하고 영화 만들 때 다 달라요. 그러나 기본 원리는 같지만 그 원리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야. 이게 법은 아니라고. 이 미학에도 보면요, 철칙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 미학 자체도 연출론도 보면 그 철칙은 아니에요. 그냥 대체적으로 그러그러하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응용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무조건 그걸 지켜라. 이렇게 돼 있지 않다고. 하물며 건물도 그렇잖아요. 건물 짓는 공법은 기본적인 공법이 있잖아.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그 기본 공법을 철저하게 공부한 다음에 건물을 나선형으로 짓든 세모로 짓든 다르게 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둥그렇게 진다 그래서 마구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건물은 다 반듯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 응? 왜 건물은 다 반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모습 같지 않아요? 내가 너무 이렇게 조곤조곤 부드럽게 얘기하면 애들이 교수님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막 흥분을 해가면서 얘기해줘야 팩폭을 해야 나갔죠. 근데 누구나 다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죠? 진짜 내 모습 같죠? 그죠? 그래서 팩폭인 거예요. 네. 듣기에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라서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만 오겠죠.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 길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근데 몇 명 때문에 한 달 동안을 일을 못하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새해에는 좀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팩폭을 하는 정도로 운영을 할까 하는 거예요. 많이 오면 나중에 또 늘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난 평생 얘기하려도 할 얘기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현장에 있는 후배들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전부 다 경험해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처럼 뭐 만화, 애니메이션, 뭐 일러스트, 뭐 회화할 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 그 직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직종도 여러 가지고 직무도 여러 가지인데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걸 다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또 어쨌든 가짜않게 어쨌든 감독을 하고 교수를 하다 보니 이론과 실기 또 현장 실무까지 다 경험하고 또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으니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갖고 있는 노하우는 정말 많거든요. 대한민국의 자부하건대 나만큼 이론과 현장 실무를 겸비해서 많은 직종과 직무를 다 해온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거든요. 잘난 척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로요. 그것도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잘하진 못하지만 다 해봤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산다고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걸 다 경험한 내가 비교를 해가면서 장단점과 그 비하인드와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역사 얘기를 해가면서 재밌게 팩폭을 해가면서 알려주겠다. 근데 왜 안 오냐고 씨. 와서 들으라고 이렇게 힘겹게 소리 지르고 편집하고 하는데. 우키님 안녕하세요. 우키라고 하는 닉네임 또 처음 보네요. 마치 이렇게 어깨를 들썩들썩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닉네임이네요. 부기우기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아 전번에 한번 왔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소실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학생들이 소실점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모든 온통 그 책과 유튜브 영상에서 자꾸 그 거의 죽을 것처럼 그걸 어기면 화형에 처할 것처럼 그렇게들 강의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해서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없고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다. 이거는 도로가 커브가 되어 있으니 소실점이 옮겨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눈높이에 다 소실점이 맺힐 수밖에 없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라인 하나 긋고 거기다가 그냥 맞추면 돼요. 건물이 뭐 좀 덜 삐뚤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이 삐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꺾어놓은 거예요. 도로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나 시골집 같은 건 어디 안 그러잖아요. 들쑥날쑥 이렇게 막 삐뚤빼뚤 서 있지. 그게 이렇게 줄 맞춰서 서 있지 않잖아. 근데 그런 것들도 눈높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뭐 건물이 막 언덕이 올라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달라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내가 서 있는 내 눈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 카메라가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없어요. 건물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 자, 이게 바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 이거 이렇게, 이게 도로가 올라가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런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고민을 하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내가 지금 대충 손으로 잡고 긋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뭐 어디가 맞는 선인지 또 조금 이게 랜덤하게 이렇게 그 장식들을 또 놓은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맞추기가 또 조금 여기도 잘 안 보여요. 이 아래는 그러나 대략 한번 이렇게 모이는 것들을 대략 이렇게 보면 아마 요쯤 와서 맺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가 눈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울기들을 잡아서 놔보세요. 그러면 대략 거기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든 여기든 어디 이렇게 올 거라고. 그리고 좀 삐뚤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박을 갖지 마세요. 이거를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자를 들고 와가지고 야 여기 0.1mm 삐뚤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상하는 새끼가 어딨어. 그냥 근데 마치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D 모델링을 해서 세팅한다고 그래서 학생들은 다 똑같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카메라만 옮기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장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들이 짓다 보면 약간 좀 바깥에 장식들이 좀 삐뚤어질 수도 있고 기울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근데 본질적으로 건물들은 다 수평을 맞춰서 1층, 2층, 3층을 짓잖아요. 그건 변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여기에 요 그 언덕길이 이렇게 올라갈지라도 뭐 더 올라가도 내 하나 똑같아요. 올라가든지 말든지 어쨌든 눈 높이고 올라가진 않아. 카메라는 그 제자리에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 건물들을 만약에 이렇게 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아래에 있는 건물들은 여기가 이제 1층이겠지만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반지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파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있지 못하고 바깥에 보면 분명히 창이나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있어야 반듯한 거잖아. 이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잖아요. 근데 문은 좀 반듯하게 깎더라도 이 옆에 있는 벽 같은 데를 이렇게 쳐 올려가지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게끔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도로들 많잖아요.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는 또 뭐 평면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여기 그 문까지는 반듯하게 건물이 가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벽이 약간 이렇게 땅에 묻혀서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무슨 상관 있어? 땅에 묻히든지 말든지.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1층인데 어디 가면 그게 그 지하 1층이 되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정말 이 아래가 맞는 건지 요 좀 위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손으로 거서 그거야 뭐 정확하게 자대고 맞추거나 임의적으로 맞춰도 상관없으니까 뭐 요 아래 여기가 됐든 그 위가 됐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내가 그릴 때 여기다 아래다 잡든 위에다 잡든 내가 원하는 대로 잡아서 거기에다가만 소실점을 맞추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점 소실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 그냥 건물 이 도로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도로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하니까 카메라는 여기 제자리에 세워놨는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자체의 소실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화면이 조형적으로 괜찮냐 이거야.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된다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자동차가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앞쪽으로 멀어져 가면서 연출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이제 포커스 아웃이 된 상태에서 이 앞에 이제 카메라 앞쪽에서부터 이제 차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아마도 여기에 이렇게 택시 있으면서 바깥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인될 거예요. 애니메이션 되니까. 그 인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이렇게 작아지게끔 이렇게 요 택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면을 연출을 애니메이션에서 뭐 해보겠다라든지 그렇게 한다면 동작 벡터 그리고 움직이는 걸로 본다면 괜찮은 구도인데 이게 그래픽 벡터로 고정되어 있는 일러스트라든지 그런 것은 좋지 않아요 구도가. 왜냐하면 앞에도 이게 떨렁하게 이렇게 틀어 막고 있는 이거 자체도 뭐 문제가 좀 있어 보이지만 또 멀리 있는 것조차도 또 다 때려 막고 있고 그죠? 또 거기 이 나무도 또 다 때려 막고 있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올 때 모이는데 이 택시의 요 번호판을 알려주고자 하는 듯한 느낌? 다 그쪽으로 마치 시선이 모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구도란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의 똥구멍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지, 여기서. 이게 중요한 그 대상? 주제가 아니라고 난 생각하는 거죠. 이 작품 제목을 택시 똥구멍 이렇게 해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작품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 그 썩 주제 의식이 좋은 구도가 아니다. 근데 그런 걸 알려주고 그런 걸 분석하는 거죠. 장면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 이야기의 그 도대체 주제가 뭐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느냐. 그것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출을 이야기해줘. 연출을. 소실점이 문제가 아니고 무언 얘기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 그래서 나는 사진이 원래 이래요가 아니라 그 사진을 내 작품으로 끌고 올 때 과연 어떻게 채용할 것이냐. 뭐 이거 그대로 그릴 건 아니니까 어디는 좀 생략하고 어디는 좀 살리고 만약 예를 들어 뭐 택시 대신에 여기다가 뭐 수진님을 여기다가 세워놓을 수도 있고 그죠? 그 사람들을 다 없애고 혼자 딱 서 있다거나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야죠. 자기 작품으로. 그래서 참고 사진은 말 그대로 참고인 거지 그대로 카피하라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소실점을 공부는 당연히 해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소실점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실점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 장면에 대한 연출을 생각하지 않더라. 그건 좀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장면 연출인 거죠. 그 장면 연출을 멋진 화면 구성, 멋진 구도, 멋진 미장센을 만들려다 보니까 소실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체를 그리는 것도 결국은 크로키를 해서 근육을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공부하고 비율을 공부하고 기본적인 해부학을 공부해서 인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멋지게 잘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마치 건물을 질 때의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기반공사 같은. 해부학과 투시도법은 건물을 질 때에 땅 속에 묻혀있는 기초공사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죠. 그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그러나 그 땅 속에 있는 것에만 매몰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건물을 예쁘게 올려야지 튼튼하게. 근데 오히려 또 기초를 다지지 않고 자꾸 벽에다가 뭘 예쁜 거를 바르는 것만 또 좋아한단 말이죠. 대부분. 그래서 일명 내가 얘기하는 머리카락과 옷주름만 그리더라. 해부학은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장면 연출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소실점만 맞추는 정도 수준? 그러면서 인체를 그릴 때는 눈높이도 못 맞추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건물에 튼튼하게 기초 공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둥을 박아서 그 안에 골조를 먼저 잘 만들어 놓고 그래야 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예쁘게 뭐 미장을 하든지 뭐 인테리어를 하든지 하겠죠.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철칙일 수도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하고 다르지 않으니까 그거를 벗어날 수는 없죠.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다른 예제라서 수지님이 좋은 예제를 골라다 주셨어요. 정말로 조감도처럼 반듯하게 지어진 그런 배경이 아니고 이제 커브가 틀어져 있는 배경하고 언덕에 올라가면서 있는 배경하고 아주 좋은 예제를 보여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뭐 다른 친구들처럼 뭐 손 그리는 법, 뭐 소실점, 뭐 1점수, 2점수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서 근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기초를 다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너무 경직되게 외우듯이 그렇게는 좀 배우지 말고 좀 더 융통성 있게 자유롭게 다각적인 시각으로 많은 경우의 수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그려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든 건물을 그리든 다 똑같이 그리니까 그것은 창작자가 될 수 없다. 정말 자살행위다.
그래서 그렇게 가리키지도 말고 제발 그렇게 배우지도 말고 다양한 문화를 좀 다양한 그림을 다양한 지식을 다양한 원리를 공부했으면 좋겠다. 너무 편식이 너무 좀 심하다. 문화 식민지 같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각을 넓히면 재밌거든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비슷해요. 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표출되어지는 것들이 표현 방법이나 재료가 다른 것뿐이지 뭐 동양화 서양화 조각이 원리가 다르지 않아요. 그 미학이 다르지 않다고. 음악하고 미술이 원리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 장사하는 거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정말 살아보면 미학을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다 똑같은 그 기본적인 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다 우리는 돌고 도는 지구의 똑같은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듯이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다양한 미디어를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좀 잘 튼튼하게 좀 다지면 좋을 텐데 너무 껍데기에 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법이라고 우기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 뭐 존잘이 되려면 그림을 열심히 그리세요. 뭐 이런 거. 어쩌라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그리세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너무 많아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다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진실을 알려줘 볼까? 그럼 나 다 싫어할 것 같아. 그 사람은 어쨌든 1층에 살든 2층에 살든 다 이 수평이 맞게끔 건물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바라보는 내 눈높이 그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거기에 다 소실점 맺히게끔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화면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이해를 하면 얼마든지 변형을 해서 멋진 화면을 만들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자꾸 거기에 매몰이 돼서 다른 짓을 못 한다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조금 뭐 삐뚤어진다 그래서 설정이 조금 안 봤다 그래서 죽을 일도 아닌데 근데 그걸 너무 모르고 막 그린 친구들이 있어서 그게 또 좀 안타깝죠. 알고 변형하는 건 괜찮은데 모르고 막 그려놓고 데포르메라고 우기는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 그린 거지 그게 어떻게 변형이에요. 해부학과 투지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조형에 맞게 좀 더 좋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D 모델링을 정확하게 해놨는데 미장센에 썩 좋지 않으니까 그 모델한 건물들을 약간 삐뚤려 놓는다거나 약간 틀어 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그건 트는 거지 실수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알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얘기죠. 알고 하자. 변형은. 기초 없이 모르고 잘못 그린 걸 가지고 자꾸 데포르메라고 우기지 말고. 굴러가는 정육면체요? 잘 그리는 법이요? 왜 굴러가야 되는 거지? 왜 굴러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굴러간다. 그죠? 분석해 보면 굴러간다. 이 간다는 ing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움직인다. 내가 이해하기에는 굴러간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결국은 움직인다니까 이건 결국 애니메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만약에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육면체다. 근데 요즘은 옛날에 아날로그였을 때는 당연히 손으로 다 그렸죠. 근데 그게 지금 정육면체 굴러가는 걸 손으로 누가 그려요? 다 3D로 하지. 지금은 정형화되어진 어떤 그 물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형이 되지 않고 그냥 정해져 있는 고유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대상들은 특히 이제 소품이나 건물이나 이제 소품들이 주로 그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자연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3D, 그냥 3D라고 얘기하면 원래 이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또는 3D 컴퓨터 모델링을 해서 만드는 거죠. 3D라고만 얘기하면 사실은 이건 입체를 얘기하는 거라서 입체 애니메이션은 워낙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굳이 뭐 손으로 그릴 일은 없어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굳이 정육면체를 손으로 그려야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보이는 각도마다 그 기울어진 그 각도마다 다 그 맞춰야 돼요. 이거는 근데 맞추는 것이 눈높이에 맞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반듯하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듯하게만 돌지 않고 이렇게 면이 바닥에만 정확하게 딱 닿아가면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완전히 랜덤한 거라서 이거를 하나하나를 마치 그 건물 조감도 그리듯이 하면 죽어요.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또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타이밍. 애니메이션은 단순히 그림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타이밍과 그 스페이싱, 간격, 공간에 대한 그 시공간에 대한 이거를 조절을 해서 이걸 가져다가 이제 타임 차트라는 걸 쓰게 돼요. 타임 차트. 타임 차트를 쓴 다음에 그것을 또 타임 시트라고 하는 거에 또 적어야 돼요. 근데 용도가 달라요, 이건 또. 그래서 타임 차트는 말 그대로 요 타이밍과 스페이싱에 대한 조절을 한 그걸 기록한 거고요. 근데 이 타임 차트를 썼을 때에 생긴 그 번호 있어요, 번호, 넘버링, 작화 번호. 작화 번호를 어떻게 기입을 하느냐, 그 프레임마다 프레임에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에 따라 또 타이밍이 또 달라져요. 이걸 이해시키려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정말 제작 과정을 해가면서 알려줘야 되는 거라서 애니메이션을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 동안 가는 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 더 차이를 더 준다면 여기까지 1초 동안 똑같은 1초라는 시간 동안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거와 여기 가는 건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격이 다르니까 스페이싱인 거예요. 시간은 똑같은데 시간은 동일한데 요 간격이 스페이싱이 다르니까 이건 스페이싱을 조절하는 건데, 또 반대로 보면 요 간격은 똑같은데 여긴 또 1초 동안 갔는데 이 아래는 만약에 1시간 동안 갔다. 그러면 또 속도가 또 달라지죠. 그죠? 같은 거리를 1초 동안 가는 거하고 같은 거리를 1시간 동안 가는 거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또 조절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더 궁금하다라고 생각하면 링크를 하나 알려줄게요. 이 설다무에 다 있어요. 여기 강의, 무생물 들어가면 이제 그 학생들이 공이라든지 옛날에 뭐 깃발 날리기라든지 뭐 이런 걸 테스트한 것들을 다 연습한 과제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근데 대신 가지가 되어야 돼. 근데 그냥 다 오픈을 안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와서 그냥 보지 말고 뭐가 있는지 좀 같이 참여도 하고 그림도 좀 올리고 댓글도 좀 쓰고 이 카페가 도대체 뭘 어떻게 운영하는 데인지 좀 쳐다보고 그러고서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등급을 단계별로 만든 거예요. 귀찮으라고 한 건 아니고 좀 보시라고, 보고 좀 참여 좀 같이 하라고. 카페가 만들어진 지가 뭐 지금 벌써 17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5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안 와요. 재밌는 자료들을 올려놓은 데가 아니라서 다들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강의 자료 다 올려놔서 자세하게 설명도 다 써있고 예제들도 다 있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 다 있다. 공굴리기 공튀기에 대한
이론도 있고 링크들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다 금방 이거 하나만 쳐다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동일한 거리에 뭐 일정한 간격에 동일한 매수에 뭐 어쩌고 뭐 이 5가지가 4개가 설정 자체가 좀 달라요.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학생들이 샘플로 타이밍을 이제 조절해서 이렇게 하죠. 전제 조건들은 다 위에 써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영상을 확인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과 스페이싱을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 TD 요 영상을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영상을 틀었더니 자꾸 유튜브에서 막아요. 저작권 침해라고 삭제하거나 자꾸 막아서 직접 본인들이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육면체를 직육면체든 정육면체든 그 삼각 원뿔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도형들은 손으로 그리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서 그걸로 애니메이팅을 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굴러가는 정육면체를 잘 그리는 방법은 일단 대생력을 충분히 갖추고 소실점은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눈높이와 소실점을 맞췄다고 해서 이 정육면체가 바르게 똑바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타이밍과 스페이싱도 다르지만 보여지는 각도나 굴러가는 그 앵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하긴 좀 어렵고요. 그냥 눈으로 봐서 그냥 정육면체처럼 보이도록 대생력을 갖추면 돼요.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누가 뭐 그거를 막 따져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시점을 막 누가 자대고 가면서 뭐 틀렸네 맞네 이렇게 감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늘 예를 들지만 피아노 칠 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다음에는 소를 쳐야지 다음에는 뭐 저기 그 미를 쳐야지라고 계명을 외워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 기억할 때까지 연습을 해서 그냥 치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대충 그려서 이제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내가 작정을 하고 이걸 계산을 해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려도 대략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이게 정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 그게 보이겠어요? 정확하게 딱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거요. 타이밍과 스페이싱. 움직임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타이밍과 스페이싱. 이게 움직임에 대한 애니메이션 연출이죠.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정육면체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정육면체를 어떻게 하면 잘 진짜 정육면체가 무거운 또는 가벼운 그냥 종이 정육면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콘크리트 정육면체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움직임에 대한 이 타이밍과 스페이싱이 단순히 모양만을 나타내지 않고 이 타이밍과 스페이싱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의 본질이 달라져요. 대상의 본질 자체가 달라져요. 저게 스폰치인지 쇠인지 나무인지 종이인지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 타이밍과 스페이싱이에요. 이런 연출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연출을. 결국은 애니메이션 연출을. 뭐라고 얘기해도 다 연출이 가장 중요해요. 뭐든지. 너무나 랜덤한 그런 변화무쌍한 상황을 한 가지에 맞춰서 할 수는 없으니 대생력을 갖추시고 타이밍과 스페이싱을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정답이다. 설명도 다 써놨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어쨌든 요 학생들이 뭐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예제를 보면 이해가 될 거고 여기 링크 참고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올해 마지막 강의인데도 뭐 좋은 배경에 대한 좋은 질문 수진님이 주셔서
또 우키님도 또 좋은 질문 주셔서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가르쳐 줄 때 그럴 때 좀 포만감이 좀 있죠. 원래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때 존재감이 있는 거죠. 아, 질문을 잘못했어요? 굴러가는이 아니에요? 근데 전제 자체가 굴러가는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물어보려고 했던 건 아닌가 보죠. 만약에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고 하면 공학처럼 그 투시도법도 복잡한 게 정말 많거든요. 자동차를 그린다거나 건축이나 투시도 단면도 그리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공학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술학도인데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체를 그릴 때도 우리가 의사가 될 게 아닌데 왜 그 막 근육과 뼈에 막 보이지도 않는 그 근육을 다 외우고 그걸 막 하나하나 조각조각 그리고 이러냐는 거지. 겉에 보이는 걸 잘 그리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근육들은 당연히 좀 알면 좋죠. 그건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명칭을 아는 거지. 명칭을 외운다고 그림을 잘 그리지는 않거든요. 단순히 내가 자료를 찾아보거나 친구나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명칭이 필요한 거지. 아니 그림 그린 사람이 그림 그리면서 계속 그 뭐 근육을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그림 그린 사람이 어디 있어? 음악 피아노 치거나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 개명을 막 입으로 막 계속 얘기해가면서 연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정육면체를 그리는 것도 우리가 공학도가 되거나 우리 자동차 디자인을 하거나 건축 디자인을 할 게 아닌데 그걸 뭐 굳이 막 거기다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막 그 계산을 해가면서 자대고 그릴 이유가 뭐 있냐고. 우리는 그냥 애니메이션 더더욱이 똑같이 그려서도 느낌이 안 살아요. 딱딱하고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3D 애니메이션을 해놓으면 그래서 좀 답답하고 딱딱하고 그 움직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애니메이션에서는 만약에 뭐 속도감 있게 막 떨어지면 사각형도 이렇게 약간 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꼭 반듯하게 떨어질 이유가 뭐 있냐고. 이렇게 휘어서 떨어지거나 또 늘어나면 저쪽으로 막 툭 튀어가면 길어진다거나 이렇게 스트레칭 스쿼시가 있거든요. 사실 얼만큼 이제 심하냐 덜 심하냐는 결국은 이제 뭐 만화체냐 사파체냐에 따라서 그림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움직임의 연출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걸 뭐 공학도가 돼가지고 그걸 뭐 계산해서 하나씩 그릴 건 아니기 때문에 난 굳이 그렇게 막 소실점이나 막 투시더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막 그렇게 경악스럽게 막 그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나는 그냥 많이 그리면 충분히 몸이 기억할 때까지 많이 그려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안 그려요. 많이 그리진 않고 따르지도 않아야 될 거를 마치 따라야 될 것처럼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리시면 좋지 않을까? 음악도 즐기면서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듯이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이해가 되고 터득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았는데 그걸 강박관념을 가지고 막 눈높이를 맞추고 막 소실점을 맞추고 막 센치로 막 이렇게 넓이를 맞추고 이러려면 속 터져서 그림 못 그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창작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뭐 공학도가 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이유가 나는 없다. 차라리 연출이 난 더 중요하다. 연출이 더 중요하다. 그림을 너무 어렵게들 배우시는 것 같아요. 다들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책임은 난 전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있다고 보는 거죠. 책을 쓴 사람들하고 유튜버 선생님들이 너무나 다 그렇게 그 법에 어기면 안 될 것처럼 법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방법이 잘못됐다. 가리키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제일 정말 중요한 연출을 안 가리키고 왜 맨날 그런 것만 가리키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연출 미학에 대한 공고를 아직 못 올렸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12월이 되니까 연출 미학에 대한 게시글을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서 한 10명 이상만 되면 연출 미학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대신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친구들이 좀 많이 와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는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전부 다 포괄해서 왜냐면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다 경험을 또 했었고 해서요. 내가 또 젊었을 때는 또 충무로에서 영화를 내가 원래 영화 감독이 되려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애니메이션이 뭔지 용어도 모르고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 회사에 면접 보러 가서 애니메이션이 뭔지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는 그냥 영화 감독, 어렸을 때부터 꿈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영화 감독. 근데 이제 영화 감독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냥 미대를 간 거예요. 이제 왜냐면 미술대회 가서 자꾸 상을 많이 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이 문제야. 이게 상 받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헷가닥 돌아가지고요. 영화 감독이 꿈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미대를 가게 된 거예요. 장학생으로. 그래서 이제 그림에 또 한참 미쳐 있었죠. 그림에.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서울 올라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너는 그림도 그릴 줄 알고 영화 감독을 하겠다고 공부를 했으니 그럼 그림으로 영화를 만드는 게 있댄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만화 영화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만화 영화를 본 적은 있지만 그걸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영화 감독만 꿈꾸고 있었지 만화 영화라는 거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는 지인이 화실에 와가지고는 야, 너 그림을 그리는데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라면도 못 먹고 있는데 어떡할래? 그래서 원래는 영화가 꿈이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그래? 야, 너 그러면 그림으로 영화를 만드는 만화 영화라는 걸 해봐라. 아는 형님이 그 회사에 계시다. 가서 한번 조언을 듣고 입사를 해봐라. 마침 그때 또 채용 공고가 있었어요. 채용 공고가.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나는 그냥 만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질문이 애니메이션을 아시나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무슨 뜬금없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바로 앞에 그 면접을 보고 나오는 분이 나오면서 애니메이션은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분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면접에 들어갔더니 이걸 물어보더라. 애니메이션이 뭔지 아느냐. 그 당시 애니메이션은 말을 국민들이 몰랐으니까. 그래서 앞에 사람이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막 나오면서 막 너무 좋아서 자기 이제 그 대답을 제대로 했으니 뭐 합격이 될 것 같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건지 아이가 나와서 떠버리시더라고. 그 귀동냥으로 들은 거예요, 이거를. 귀동냥으로. 어떻게 대답했냐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들은 대로. 그냥 똑같은 질문을 하시길래. 왜냐하면 이거는 그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면접에 계속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을 아무도 쓰고 있지 않았으니까. 다 만화 영화라고만 썼지. 그래서 나도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거대로 그냥 움직이는 그림이요.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됐어. 웃기대도. 그게 이제 내 인생이 전환된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하는 답변 한마디가. 그래서 그 앞에 면접 보고 나온 그 선배가 만약 그 얘기를 안 했더라면 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야. 그 형님한테 고맙죠. 아주 절친하게 잘 지냈어요. 나중에 같이 입사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뭐 교수도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난 한 번도 평생 살면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된 게 없어. 그냥 어쩌다 보니 감독이 됐고 어쩌다 보니 교수가 됐고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됐고 어쩌다 보니 가장이 됐고 그런 거예요. 자 쓸데없는 또 얘기 하다 보니 11시가 됐네요. 교수가 된 얘기는 예전에도 내가 한 적이 잠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지금 11시가 넘어서 더 자세하게 나중에 뭐 비하인드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년에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접했던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하나씩 꺼내가면서 내가 다시 그려보기도 하고 그 작품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내가 그림도 좀 그리고 이럴 생각이라서 아마도 그 작품에 대한 정보 또 분석이라고까지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작 과정에 대한 노하우 또 그리고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시연도 보여줄 수 있고 아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채롭게 여러분들이 모르든 지금 접할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을 좀 분석하고 그리고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까 지금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세요. 현실에 맞게 운영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좀 건강도 좀 챙기고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내년에 그때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불쑥 마지막 공개 방송이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그래 재밌잖아요. 자, 그래서 좋은 밤 보내시고요. 새해에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